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역시나 누가 뭐래도 애플입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이 열렸습니다. 지구상 유일무이한 존재죠. 시가총액 3조 달러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연초부터 꾸준한 상승 랠리를 달려온 애플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제 3조 달러가 이제 완전 돌파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장중에. 네, 3조 달러 이제 손을 딱 댈 준비를. 그렇군요. 네, 네. 네. 근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가 기준으로 모든 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따지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190.73달러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빵빠레가 울린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장중에 하더라도 뭐 터치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딱 1달러가 모자랐고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딱 한 1.5달러 정도가 딱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189.25를 가지고 마감됐거든요. 딱 그 정도가 모자란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세상에 없는 그런 딱 저 유일무이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얼마 올라갈지 다시 상당 부분 조정이 갈지 모르죠. 그렇지 않아도 뭐 아이폰이 잘 팔리네, 좀 덜 팔리네, 뭐 삼성이 좋아졌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이슈는 사실 5년, 10년째 있었지만 주가는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실적 보면 아이폰 다 좋았고요. 아이패드는 뭐 여전히 좀 약간 부진했던 반면에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이폰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 팩트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투자 의견을 좀 내리는 곳 한두 군데 있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아이폰이 어떤 처음에 출시한 이후에 그림입니다. 제 위에 빨간색이 보이는 것이 아이폰이 되겠고요. 제일 왼쪽에서 있다 사라진 것이 아이팟이죠. 예전에 보면 아이팟 터치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추억이네요. 그 전에는 MP3 플레이어라서 우리나라 거 상당히 전 세계 1위 했던 기업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좀 없어졌죠 지금. 이게 그렇죠. 아이팟 터치 한 방에 날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노트북 뭐 이런 거가 좀 있었지만 그다음에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을 다 끝났죠. 그러네요. 요즘은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서 대학생들 많이 뭐 학교 다니는 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패드 자체가 더 크게 퍼져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 위에 그림은 아이폰이거든요. 저 아이폰은 지금 매분기를 이제 최근 12개월로 약간 평화화시킨 그림인데요. 물론 이번에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전보다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좀 줄어들었다는 건 많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전히 스마트폰을 다 쓰는 것 같지만 계속 쓰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핵심은 주가의 판단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과 이익이요. 특히 이익이 지금도 많이 벌지만 더 벌 것 같은 기업인데 이제 왼쪽은 주당 이익이고요. 오른쪽은 매출의 간단하게 연간 그림이고 최근 5년까지인데요. 또 어찌든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우리나라와는 뭐 전혀 다른 그림을 보이는 게 다른 그림인데요. 그 상장 주식 수가 꾸준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장 주식이 감소되는 것은 자사주 있잖아요. 자사주는 3%에서 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장 주식 수 기준 3, 4%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절대 이익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주주 친환 정책이고 바로 이것을 일부에서는 저 회사가 도대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갖고 다 주주한테 나눠준다. 그렇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2천억 달러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럼 그거 남고 그냥 저축예금을 내둡니까 지금요? 더 이상 계속 투자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기업임에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PR은 2023년 말 기준으로 30.7배.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데요. 내년 후년을 보면 28배, 25배 수준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폰이 이번에 생각보다는 덜 팔린다.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서 중립을 최근에 2개 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이라는 주식이 7월에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가장 강했고 9월에 판매 신제품 나오기 직 9월 판매 약간 마이너스 났던 경향이 있거든요. 7, 8월에 아마 내일은 모르겠으나 7월 중에 아마 삼적
$49 클럽에 한번 터치하고 나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 갖고 있고요.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어저께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요. 메타 플랫폼도 요즘 주가 좋은데 맞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 퀘스트 플러스라는 거를 이제 3를 구독 이제 서비스 발표했잖아요. 같은 거죠? 그래서 예. $499짜리 예. 발표했는데 그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어저께 그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구독 서비스. 네네. 구독 서비스가 해갖고 월 7.99 연으로 보면 59.99인데요. 가격은 이거 $499짜리입니다. 요번에 예. 가격이 올라서 가격은 뭐 6배, 7배 차이 나는데요. 전 이걸 보고 딱 느낀 생각이 지금 3,500달러짜리들 애플에서 이걸 안 하겠냐는 거죠. 구독. 구독이면 4배, 5배 하면 $30, $40 할 거 아닙니까? 해야죠. 예. 저라도 그냥 몇 달이라도 하면 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시장에서 여전히 계속 시장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 애플을 갖고 계신 분은 그냥 큰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계속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의 영예를 안게 될 애플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코스트코입니다. 실례지만 신분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이제는 뭐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코스트코에서도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멤버십 카드를 자꾸 공유한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과 카드를 이렇게 두 개 다 제출해야만 코스트코에 입장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이제 그 똑같은 논리죠. 물론 온라인으로 기반한 넷플릭스가 지금 그렇죠. 그 예. 멤버십을 딱 공유하는 걸 하다 보니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우리 저희 수치 많이 보여드렸고 오늘도 지금 넷플릭스 많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려와 달리 물론 그만두는 사람이 있지만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대비하려면 한 37% 정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게임은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코스트코는요, 이게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시면 뭐 형제 자매끼리 같이 가서 친구들이 동네 사람 같이 갈 수 있죠. 그렇죠. 예.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고에 가서 들어갈 때는 실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지만 네. 그래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계산할 때 보면 집에 와서 나눠도 되지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카드를 하나 제출하잖아요. 캐시한테 주고 나서 여기까지 하나 계산 끊어달라고 합니다. 따로 그런 분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지금 저는. 그럼 미국에서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 분이 멤버십의 의미가 없네요. 네. 그래도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그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가 물건을 엄청 많이 팔아서 돈을 벌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예. 절대 오해하십니다. 아, 지금. 그래요? 코스트코의 수익은 거의 99%가 멤버십에서 나옵니다. 멤버십.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겁니다. 월마트나 이런 거에 평균 마진율이 한 35%까지 봅니다. 예. 한 적으면 29%, 35% 쌓이고 대충 제가 알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트코는 마진 있죠. 상품 마진이 예. 8%밖에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싸게 파는 대신에 멤버십을 보는 거기 때문에 멤버십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이 커지는 회사인데 그렇군요. 이 코스트코의 구조는요. 예.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코스트코에서 어떻게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네 정책이 바뀌었다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뭔가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거로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코스트코 요즘 보면 자동으로 혼자 결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키오스크.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이디가 들어간 사진이 들어간 아이디를 같이 하는 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호재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트코에 대해서 멤버십 카드 공유를 단속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가 바로 떠오르시죠? 예, 그래서 좀 호재성으로 일단은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핫스탁은 웰타워입니다. 노인을 위한 리츠는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노년층 주택 요양 의료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리츠주가 웰타워라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최근에 주택 지표 계속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이게 약간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리츠라는 것 자체가 올해 재미없었던 한 서너 개 섹터 중에 하나인 거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츠란 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 금리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츠가 재미없었는데요. 근데 리츠는 워낙 그 다양한 서브 섹터들이 있습니다. 또 예. 10개 정도 섹터가 있고 대부분이 좋지 않고 가장 큰 것이 이제 많이들 들으셨던 상업용 부동산. 요즘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미국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 경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해서 오피스 건물이요. 그러니까 대형 건물, 사무적 빌딩에 그게 공실이 많다는 걸 저희도 여러 번 보여드렸고 뉴스 예.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사람들이 이동이 안 합니다. 물건 사러도 안 가고 그냥 온라인을 하고 식당도 잘 안 가고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흔히 얘기해서 유통망, 유통상가 리츠가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리츠는 전반적으로 재미없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보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요즘 AI하고 많이 그 클라우드 쓰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좋겠네요. 데이터 센터 네.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따로 해드리겠지만 그런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예. 그 미국은 콘도 아파트를 콘도라고 영어로 하면 콘도미니엄이 우리나라식 아파트인데 도심 안에 있는 콘도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좀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무실 안 가고 집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다만 요즘 단독주택은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일지에서도 단독 주택을 주로 하는 곳들, 그것도 좀 새 것들 위주로 하는 것들은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실버타운이죠. 실버타운은 아시는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완전히 폭삭 망한 것이 팬데믹 때 망했습니다. 그랬군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됐고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졌고 이 직원들이 도망가고 그 안에서 그냥 돌아가신 분이 많고 유럽, 미국도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그랬군요. 네, 그게 이제 실버타운인데 우리나라도 요즘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 맞아요. 위한 것들을 많이 아주 정말 많이 합니다. 고급스럽게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른 게 있죠. 우리나라는 민영 의료 병원이 안 되는데 미국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실버타운 좋은 데는 병원건을 다 같이 합니다 지금. 예. 병원도 갖고 있고 실버타운도 갖고 있는데 미국 1위 회사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렇군요. 시니어 하우스 내지 동사가 들어가면 시니어 하우징 비즈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즈니스가 지금 핫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전체 리츠가 좋지 않은 대신에 저거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물론 사상 최고까지 아직 멀었지만 예. 올해 들어서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리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시니어 하우스 플러스 말씀드렸다 병원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지난주인가요? 이게 또 가이던스까지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그렇군요. 회사가. 그런 것들이 지금 네. 주가의 어떤 상승의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웰타워까지 세 가지 핫스탁 얘기를 나눠봤고요. 노년층을 위한 리츠의 성장 가능성, 앞으로 가이던스도 상향됐다고 하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